안녕하세요, 꽃토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파워그리드 첫 번째 불꽃이라는 게임입니다.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3인 플레이 기준으로 세팅을 미리 해놨고요. 우선 컴포넌트부터 설명드리고 세팅하는 것과 게임 플레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미 보고 계시는 이 판이 메인보드 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메인보드 판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이 지금 위에 이렇게 이 공간들이 수확할 수 있는 수확 공간이라고 불립니다. 수확 공간. 그리고 이 밑에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쭉 써져 있는 이 공간이 자신의 부족의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높을수록 이제 내 부족이 이제 큰 거죠. 이제 규모가 큰 거죠. 아무래도. 그리고 여기에 써져 있는 1부터 6까지는 이제 턴, 이제 자신의 몇 번째 할지 순서 트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창을 들고 있는 자신의 부족민 마커 토큰이 있습니다. 미플이죠. 토큰이 있고요. 음식 토큰입니다. 곰이고요. 맘모스고요. 포도, 물고기, 그리고 곡식 토큰입니다. 초록색 곡식, 노란색 곡식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 요약 카드가 하나씩 있고요. 음식이 얼마만큼의 이제 값어치를 하는지에 대한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초록색깔 곡식은 1원에 해당하고 노란색 곡식은 3원, 포도는 2원, 물고기는 3원 이런 식으로 가치를 표시해 놓은 카드가 한 장 있고요. 셔플 카드가 한 장 존재하고요. 모든 카드 중에서 이렇게 시작 카드가 1부터 6까지 써져 있는 이 시작 허브 카드가 6장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와 지식 카드라고 해서 이 파워그리드 첫 번째 불꽃에서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도구, 하나는 지식. 도구는 말 그대로 이제 사냥을 했을 때 이제 음식들을 그 결과물들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면서 또 반드시 도구가 있어야 사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카드고요. 지식 카드는 이제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파이어라고 해서 이 불 같은 이런 게 지식 카드라고 하는데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거는 뭐 상한 음식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효과가 있고요. 게임을 하는 이제 과정에서 이 기술 카드와 이 도구 카드와 지식 카드를 구매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에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이것도 도구 카드거든요. 허브라고 해서 밭인데 이 카드를 포함해 가지고 총 3장까지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3장을 가지고 있는데 한 장을 더 구매를 해서 4장이 됐으면 한 장을 버리셔야 됩니다. 3장까지만이고요. 마찬가지로 지식 카드는 지식 유형의 카드는 몇 장을 구매해도 상관은 없지만 같은 종류 2장씩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뭐 불 2개, 뭐 대화 2개 뭐 이런 식으로 중복은 안 되고요. 중복 제외하고 몇 장이든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운드가 끝나고 나면 여기 수확하는 공간에 이제 음식들이 공급이 됩니다. 그때 몇 개씩 추가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지 하는 토큰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걸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이렇게 쉽게 공급을 이제 할 때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먼저 하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인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건 이따가 세팅 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큰 육각형이 2개가 붙어있는 사냥터 타일이 있습니다. 이 타일을
이렇게 연결해서 사냥터로 하나의 사냥터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요. 이것도 세팅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타일의 이 중앙에 동그랗게 써져 있는 게 이 사냥터에서 얻을 수 있는 음식을 말해줍니다. 여기는 맘모스가 그려져 있죠. 이 사냥터에서는 맘모스를 얻을 수가 있고요. 여기는 포도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곰이 그려져 있네요. 곰을 얻을 수 있고 여기는 물고기겠죠. 물고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컴포넌트 설명은 다 드렸네요. 그리고 바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보드판 펼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드판에 보시면 여기에 왼쪽 상단에 포도 그림이 있고 숫자 4라고 적혀 있죠. 여기도 똑같이 물고기 2. 이게 초기 세팅할 때 여기에 공급되는 이제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써져 있으니까 이만큼 이렇게 배치를 해 두시면 되거든요. 세팅을 포도 뭐 이렇게 뭐 눕히셔도 되고 세우셔도 되는데 저는 세우는 게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미관상 보기가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포도 4개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이렇게 2마리를 배치를 했고요. 맘모스도 2마리를 배치하라고 하네요. 그럼 맘모스도 이렇게 배치를 해줘야겠죠. 맘모스 코끼리 2마리, 곰은 3마리네요. 곰 3마리를 배치해줍니다. 아이고, 곰이 땅을 보고 있네요. 곰 3마리를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급 타일은 지금 저는 3인 플레이를 설명을 드리는 건데 몇 명이서 플레이하는지에 따라서 라운드가 끝나고 공급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3인 플레이 때는 포도 3, 물고기 2, 곰, 맘모스 1, 1에서 3이 1, 1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뭐 4인, 5인, 6인 전부 다 다르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다 다르죠. 뭐 3, 4, 5, 6 이렇게 있는데 이제 룰북을 참고하셔가지고 몇 명이 플레이할 때 그에 맞는 공급 타일을 이렇게 이 그림에 맞게 이렇게 올려두시고요. 그리고 이 초록 색깔 곡식 토큰과 노랑 색깔 곡식 토큰은 전부 여기 이 곡식이 그려져 있는 이곳에 이렇게 올려둡니다. 그리고 나머지 곰, 맘모스, 포도, 물고기 요 음식 자원들은 따로 보드판 옆에 뭐 위나 옆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공간으로 두시면 됩니다. 여기를 공급처라고 부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곳들을 수확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족 크기 순서 트랙입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셨으면 보드판 세팅 전반적으로 거의 다 됐고요. 그리고 요약카드 한 장씩 받으시고요. 가치 카드도 한 장씩 받으시고 똑같이 받으십니다. 다 전부 받으시고요. 색상을 정하셔서 부족 민 토큰을 전부 가져옵니다. 저는 빨강색이고요. 파랑색, 노랑색이네요. 전부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1부터 6까지 써져 있는 이 허브, 이 바치죠. 이 초기 이제 이 도구 카드를 받고 시작을 하는데 플레이하는 인원에 따라서 순서대로 씁니다. 뭐 이 게임은 2인에서 6인풀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총 1, 2, 3, 4, 5, 6, 6장이 있지만 뭐 3명이 플레이를 하면 지금처럼 3명이 플레이를 하면 1, 2, 3만 씁니다. 4명이면 1, 2, 3, 4, 5명이면 1, 2, 3, 4, 5 이런 식으로 뭐 6명이면 다 쓰겠죠? 해서 4, 5, 6은 쓰지 않기 때문에 1, 2, 3만 제외해 두고 4, 5, 6은 게임에서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2인에서 2인 플레이나 6인 플레이는 규칙이 조금 바뀌기 때문에 그건 룰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통상적인 3에서 5인 풀, 그 중에서도 3인 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시작 도구 카드 1, 2, 3을 잘 섞으십니다. 셔플을 하시고요. 한 장씩
나눠 가집니다. 한 장씩 나눠 가지시면 돼요. 이렇게 한 장씩 나눠 가지시고 오픈을 하시면 돼요. 오픈을 하셨을 때 오픈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오픈을 하셨을 때 숫자가 가장 큰 숫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순서 트랙에 1번에 자신의 부정미 마커를 배치를 합니다. 아이고, 저는 1이네요. 이 파란색 플레이어가 숫자가 3이니까 제일 큰 걸 뽑았죠. 자신의 이 부종민 마커를 순서 트랙 1에 올려놓습니다. 마찬가지로 2번을 뽑은 노란색 플레이어가 자신의 부종민 마커를 두 번째 트랙에 올려두고요. 1번인 가장 낮은 카드인 저는 빨간색 제 부종민 마커를 3번에 올려놓습니다. 이게 순서가 이렇게 정해졌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 카드 덤이 이제 시장을, 기술 카드 이 시장을 만들 건데요. 이 카드에는 이렇게 왼쪽 상단과 오른쪽 상단에 숫자가 써져 있어요. 왼쪽 상단은 그 숫자의 크기, 그냥 숫자의 크기고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은 이 카드를 구매할 때 들어가는 음식, 그러니까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카드 같은 경우는 3원이 들어가죠. 3원. 그러면 이 카드들 중에 이렇게 숫자가 7, 8, 잘 안 보이네요. 9, 10, 11, 12, 13, 14 이렇게 따로 뺍니다. 따로 빼서 순서대로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의 순서대로 7, 8, 9, 10을 한 줄로 만드시고요. 윗줄로 만드시고 그 아래로 11, 12, 13, 14 이렇게 해서 두 줄을 만드시면 돼요. 두 줄을 만드신 다음에 저기서 초록색 토큰 하나 가져오셔서 가장 작은 7 숫자에 이거 하나 얹어 두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세팅이 된 거예요. 여기는 7, 8, 9, 10 가장 윗줄은 현재 시장을 뜻하고 11, 12, 13, 14 여기는 빛 때문에 잘 안 보여요. 11, 12, 13, 14 여기 아랫줄은 미래 시장을 뜻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카드를 잘 섞으신 다음에 3명이서 플레이할 때는 6장을 제거를 해주고요. 그리고 4명이서 플레이할 때는 3장을 제거를 해줍니다. 지금은 3인풀로 설명을 드린다고 했고 6장을 제거했다고 치고요. 5명이 할 때는 제거하실 필요 없습니다. 3명이 할 때 6장, 4명이 할 때 3장만 제거해 주시고, 제거했다 치고 이제 잘 섞습니다. 잘 섞으셨어요. 그리고 아까 따로 빼둔 셔플 카드, 이 셔플 카드를 뒤집어 가지고 가장 맨 아래에 깔고요. 이 잘 섞은 이 기술 카드들을 아래에 이제 깝니다. 셔플 카드는 맨 아래에 갔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 위에 배치를 해 두시면 세팅이 완료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사냥터 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제 플레이하는 인원에 따라서 이 타일들의 적합한 개수가 있어요. 눈치를 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3명이 플레이할 땐 3개, 4명은 4개, 5명은 5개, 6명은 6개를 씁니다. 3명이 플레이하기 때문에 3개의 타일을 이제 빼신 다음에 잘 섞으셔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배치를 하셔도 되고요. 룰북에 나와 있는 대로 뭐 이렇게 배치를 하셔도 되고요. 한 명씩 뽑아가지고 배치를 하셔도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한 명이 배치를 했으면 그 다음에 배치할 때는 무조건 한 칸이라도 인접한 곳에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전 타일과 이제 두 번째 배치하는 거는 2개의 타일과는 인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다 타일끼리 인접을 하게 되죠. 이렇게 배치를 하셨으면 사냥터 세팅까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드판에 게임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지고 사냥터에 이제 부족민을 처음에 한 명씩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냥터에 부족민을 한 명씩 보낼 수가 있어요. 공짜로 보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선 플레이어부터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플레이어부터
마지막 플레이어부터 빨간색인 전에요. 마지막 플레이어가 자신의 부족민 마커, 자신의 부족민을 한 명을 원하는 사냥터에 올려두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사냥터 공간에 총 칸이 3개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 둘, 셋, 전부 3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3칸 중에 한 지형의 3칸 중에 자신이 원하는 사냥터에 올려두면 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뭐 물고기 여기에다가 배치를, 이쪽에서 여기다가 물고기에다가 배치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플레이 역순으로 노란색 플레이어가 배치를 할 차례죠. 노란색 플레이어는 포도에다 배치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파란색 플레이어가 맘모스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배치가 끝났고요. 이렇게 처음에 부족 한 명을 사냥터에 보내는 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역순서로 가장 마지막 플레이어부터 하나씩 배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는 선 플레이어부터입니다. 선 플레이어부터 자신의 부족민을 하나 더 추가로 사냥터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공짜가 아니라 비용이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보낼 거면 보내고 아닐 거면 안 보내도 됩니다. 그 전에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세팅 하실 때 처음에 받을 때 기본 자금으로 이 노란색 곡식 하나랑 초록색 곡식 2개를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초록색 곡식 2개와 노란색 곡식 하나를 이렇게 받고, 초기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기 음식인데 잠깐 깜빡했네요. 처음에 이렇게 초록색 2개, 노란색 하나를 받으시고요.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면 이제 선 플레이어부터 이렇게 다 놨으면 선 플레이어가 이제 놓고 싶으면 뭐 자신의 이제 파란색을 여기다가 또 놓고 싶으면 여기 놓으면 됩니다. 놓을 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부족을 추가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부족을 추가할 때는 부족민을 몇 명을 추가할 때 들어가는 음식의 비용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 명을 추가할 때 한 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추가를 하고 파란색 플레이어 추가를 하고 음식이 1원에 해당하는 초록색이 1원이죠. 이거를 하나를 반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선택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파란색 플레이어가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 할게요. 두 번째 것까지.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노란색 플레이어죠. 배치 안 한다고 하고 넘어갔어요. 빨간색도 배치 안 한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딱 이렇게 했다고 치고요. 그러면 그 전에 여기에 이 사냥터에 이 자신의 부족을 배치하실 때 이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 중간중간에 하시면서 이제 부족들이 이제 이 사냥터로 이제 점점 이제 올라오게 될 텐데, 그때 배치할 때 항상 자신의 부족은 인접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2개 배치를 해 놓았는데 처음에 뭐 이런 식으로 배치 안 됩니다. 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배치가 안 돼요. 얘가 처음 부족에 얘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얘랑 인접한 이곳이나 얘랑 인접한 이곳에 배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 반드시 부족과 부족은 몰려다니기 때문에 바로 인접한 곳에만 배치를 하실 수가 있는 거를 명심해 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뭐 배치까지 다 끝났고 이제 다시 순서 트랙이 변동이 됩니다. 순서 트랙은 어떻게 변동이 되냐면 자신의 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서 이 부족 크기가 달라지거든요. 이것도 빼먹었네요. 처음에 이거를 여기 다 세팅하실 때, 아까 이렇게 세팅하실 때 부족 마커 하나를 여기 숫자 1에, 물론 이거 지금 세팅하고선 뭐 하셔도 되고요. 처음부터 그냥 올려두시는 게 아무래도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1에 전부 다 올려놓습니다. 처음엔 다 1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사냥터 배치 단계가 끝났으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자신의 부족민 개수를 확인을 합니다. 추가로 첫 번째는 무조건 들어가고 추가로 구매를 안 했죠. 둘 다. 근데 파란색은 했어요. 그러면 두 명이 지금 부족민 두 명이 지금 사냥터에 나와 있죠. 여기에 부족민 두 명이 있기 때문에 파란색 플레이어는 한 칸 전진합니다. 이렇게. 빨간색과 노란색 플레이어는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1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요. 파란색 플레이어는 이렇게 숫자 2가 써져 있는 부족이 좀 더 발전한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순서 트랙이 변동이 돼요. 부족 크기가 가장 큰 사람이 순서 트랙이 1번을 이제 가고요. 그 다음으로 큰 사람이 2번을 가고 그 다음이 이제 그 뒷순서로 가는데, 동률일 때는 지금은 1, 1 똑같이 동률이잖아요. 동률일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처음에는 이 시작 카드를 가지고 시작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작 카드의 순서가 높은 사람이 두 번째가 됩니다. 노란색 지금 보면 노란색 플레이어가 2니까 그대로 노란색 플레이어가 두 번째 순서가 되고, 제가 1이니까 그대로 이제 세 번째 트랙에 있습니다. 이게 변동이 이제 라운드마다 되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까지 다 하셨으면은 이제 전반적인 게임 세팅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플레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이 요약 카드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매우 뭐 이렇게 특별하게 잔룰이나 이런 게 없고, 룰도 좀 뭐 여러 명이서 이제 쭉쭉쭉 돌아가고 몇 단계를 하고 하는 거라서 되게 직관적이라서 좀 되게 쉽다고 해야 되나? 네, 파워 그리드보다는 쉽다고 보시면 돼요. 이 한 라운드의 구조 1, 첫 번째 이제 단계 때는 새로운 기술을 산 다음에 음식을 처분해야 됩니다. 이때는 선 플레이어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 플레이어가 파란색 플레이어죠. 파란색 플레이어가 이제 여기에 있는 이 기술 시장에서, 미래 시장에서는 구매를 못합니다. 현재 시장에서만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 7, 8, 9, 10 이 시장에서 카드를 하나 지목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카드를 지목했다고 할게요. 9번 지식카드인 불카드를 지목을 했어요. 그렇다고 바로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목만 하시면 돼요. 지목을 하셨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플레이어인 노란색 플레이어가 이 카드에 대해서 구입을 할지 말지 의사를 전합니다. 첫 번째 플레이어가, 선 플레이어가 이 카드를 지목을 했고, 두 번째 플레이어가 살지 안 살지,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만약에 산다 말했어요. 그런다 거기서 노란색 플레이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세 번째 플레이어까지 갑니다. 마지막 플레이어까지 가시면 돼요. 플레이하는 인원의 마지막 플레이어인 빨간색인 제가 이 카드를 살지 안 살지 똑같이 구입 의사를 듣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 카드를 산다고 말을 하면 이 카드는 제가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플레이어가 카드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숫자에 적혀진 1이라는 비용을 가지고 제 앞에 이 지식 카드를 구매를 했고요. 1에 해당하는 곡식 토큰을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 카드를 구매했고 다시 선 플레이어가 카드를 또 지목합니다. 남아있는 카드 중에서 이 카드를 지목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플레이어인 노란색 플레이어가 살지 말지를 선택합니다. 산다 하면은 노란색 플레이어가 이 카드를 구매하게 되는 거고요. 안 산다 하면 선 플레이어는 이게 지목을 했으니까 이 카드를 구매를 하면 됩니다. 선택을 자기만 했으면 무조건 구매를 해야 됩니다. 구매를 하고 노란색 플레이어는 남은 것 중에서 뭐 하나를 사든지 아니면 그냥 구매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예 안 살래, 이러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러면 지금 기술카드 구매가 지금 단계가 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끝났다고 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 테마가 석기 시대다 보니까는 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열심히 모아놓은 음식들이 상합니다. 그래서 상한 음식을 버려야 되는데, 버릴 때는 이렇게 지금은 초기 자원밖에 없지만 게임 중에 음식이 이제 많이 생기겠죠. 그 이제 가지고 있는 개수만큼이 아니라
총 3분의 자신의 값어치의 3분의 1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9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3개를 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가치라고 해서 노란색은 3원의 가치를 갖고 있고 초록색은 1원의 가치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저는 총 지금 4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자신의 음식에 총 얼마에 해당하는 값어치가 있는지 30원이 있으면 10원치의 음식을 버리셔야 됩니다. 3분의 1만큼을 버리셔야 된다고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상한 음식을 전부 다 버렸으면 대신에 이렇게 저는 불이 있기 때문에 상한 음식을 버리지 않게 되죠. 이런 식으로 지식카드의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다 버렸으면 그 다음은 이제 1단계인 기술카드 구매 단계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은 2단계 사냥을 해서 부족민을 먹이는 단계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보실 때는 마지막 플레이어부터 역순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걸 이제 좀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플레이어부터 시작을 해요. 마지막 플레이어가 빨간색 플레이어죠. 현재 마지막 플레이어가 이제 사냥을 하는데, 사냥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자기의 이 부족민이 이 사냥터에 있는지, 그리고 그 사냥터에 맞는 도구가 있는지, 그랬을 때 그 사냥터에 있고 그 사냥터에 맞는 도구가 있다면 사냥을 해서 음식을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빨강색인 제 부족민이 지금 개울에 있습니다. 지금 개울에 있는데, 개울에 있으니까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초기 시작인 이 밭 카드와 지금 구매한 지식 카드밖에 없어요. 도구 카드에 보시면 어물이란다. 그물로 된 그물 카드가 있거든요. 그게 물고기를 잡을 때 필요한 카드인데, 여기 보시면 PC 로드에서 이게 물고기 잡을 때 필요한 도구예요. 이 도구가 없으면 물고기를 잡지 못해요. 나머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스피어, 창인데 맘모스 잡을 때 이 도구 카드가 있어야 되고요. 곰 잡을 때 활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저는 물고기를 잡을 도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물고기를 수확하지 못합니다. 사냥터에 있어도 허탕을 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저는 얘는 이제 물고기를 못 가져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구 중에서 허브는 밭인데, 얘는 이제 사냥터가 아니라 독립적인 거라서 얘는 이제 밭에서 초록색 곡식을 1개를 수확을 합니다. 이 시작 카드죠. 하나씩 가져가라고 이렇게 초록색 토큰을, 곡식 토큰을 하나 제가 수확을 하게 되고요. 이 도구 카드에 의해서. 그리고 뭐 저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 이제 제가 끝났으면 사냥 단계가 끝났으면 이제 부족민 먹이기 단계가 시작이 돼요. 부족민은 어떻게 먹여야 되냐면, 여기도 부족민 먹이기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제가 올려져 있는 부족민의 수만큼 음식을 지불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 한 명밖에 없죠. 그러니까 1에 해당하는 음식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록색 곡식 토큰 하나를 지불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10명이 있었다면 총 10의 그 음식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10만큼의 음식을 10 가치만큼의 음식을 먹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먹이셨으면 제 턴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은 역순으로 노란색 플레이어가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포도밭에 있지만 포도를 캘 수 있는 이 바스켓이라는 이 도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를 생산해 오지 못하고요. 마찬가지로 시작 카드인 허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초록색깔 곡식 토큰을 하나 받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올려져 있는 수만큼 이제 음식을 먹이고요. 그렇게 다 돌아갔으면 사냥하고 부족 먹이는 단계가 끝이 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부족민 늘리기 단계입니다. 부족민 늘리기 단계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플레이어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플레이어인 빨간색 플레이어가 저죠. 제가 부족민을 이제 늘릴 수가 있습니다. 부족민 늘릴 때는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1명부터 5명까지 부족민을 사냥터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필요한 음식의 소모가 달라요. 1명을 내보낼 때는 음식 1이 들고 2명은 3, 3명은 6, 4명은 10, 5명은 15가 듭니다. 만약에 5명을 제가 여기다가 배치를 했으면 음식을 여기 써져 있는 만큼 15의 가치의 음식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부족민을 이렇게 올려도 되고 아니면 뭐 음식이 없거나 뭐 그러면 부족민을 못 올리게 되죠. 네, 그러면은 뭐 이 단계는 뭐 이렇게 해서 끝이 나는 거고요. 부족민 늘리기가 이제 이렇게 마지막 플레이부터 역순대로 해서 전부 끝났으면 정리 단계가 돌아갑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사냥하고선 먹이기 단계에서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만약에 먹이기 단계에서 제가 10명이 있는데 음식을 10만큼의 음식을 지불해야 되는데 만약에 8밖에 없어요, 가치가. 그러면 2명은 좀 드문 경우인데 2명은 제거를 하게 됩니다. 굶어가지고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맞는 못 내는 그 가치만큼 부족을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부족민 늘리기까지 단계가 다 끝나셨으면 정리 단계에 돌아갑니다. 게임 순서 정하기, 자원 채우기, 기술시장 갱신하기인데요. 여기부터 순서대로 설명드리면 게임 순서 정하기는 부족민을 이전에 이제 늘렸으면 이제 여기에 몇 명이 이렇게 올라가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 게임 중에 음식으로 제가 막 이렇게 막 추가를 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막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제가 3개, 나머지는 추가를 안 했다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자신의 부족이 있는 수만큼 부족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거를 그 수에 맞게 이제 리로드를 합니다. 저는 빨강색 3개가 됐죠. 부족이 3개가 됐어요. 1에서 지금 3명이 있어요. 이렇게 3으로 올라가고요. 나머지는 파란색은 2, 그대로 2, 노란색은 하나, 그대로 하나. 이렇게 돼서 순서 트랙이 바뀌게 됩니다. 빨강색 가장 큰 부족 규모인 제가 순서 트랙이 1번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두 번째로 크기 때문에 2로 가고요. 노란색이 1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순서가 정해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자원을 채우셔야 되는데 자원 채울 때는 어떻게 채우냐, 여기에 포도는 3개, 물고기는 2개, 곰 하나, 맘모스 하나인데 그렇게 개수만큼이 아니라 이건 플러스입니다. 사냥터가 총 그에 맞는 사냥터가 몇 개인지를 일단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에 이 포도는 2개가 있죠. 포도 하나, 포도 둘. 포도가 2개가 있습니다. 포도 2개니까 2개 플러스 지금 현재 여기에서 공급해주는 고정적인 자원 3 해서 총 5개, 2 플러스 3 해서 포도 5개를 이렇게 공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5개를 공급했다고 할게요. 마찬가지로 물고기도 사냥터의 개수를 셉니다. 개울가가 하나밖에 없죠? 1 플러스 2 해서 3개를 채우시고 곰 사냥터는 하나밖에 없네요. 하나니까 1 플러스 1이니까 2. 맘모스는 2개가 있네요. 2 플러스 1이니까 3 해서 3개를 채워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공급까지 완료가 되신 거예요. 자원 채우기까지. 그럼 이제 기술시장 갱신하기가 있는데, 기술시장 갱신하기 같은 경우는